오늘 살펴볼 내용은 5번째 노트인데, 우리가 세 번째 노트에서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배웠었죠.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그 여러 사용자들 간에 동일한 키를 확립하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근데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은 그 확립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수에 따라서 2자간, 3자간, 다자간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그 다자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키를 확립하고자 할 때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자간 여러 사용자들이 그 키를 확립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 어디서 이제 필요하냐 하면은 VOD 서비스나 화상회의처럼 그룹에 속한 멤버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요와 관련돼서는 근래에 뭔가 느낀 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예제가 있죠? 다자간 비밀통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있죠? 다자간의 비밀통신. 카카. 텔레그램. 그 카카에서 텔레그램으로 잠시 이동했다고 하지만, 저는 둘 다 쓰고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간 이유가 비밀통신이 카카가 제공을 안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감청이 되는 거죠. 그 정부나 이런 거에서 요구를 하면 그냥 다 정보를 줘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산업체 특강에서도 제가 잘 몰랐는데 무슨 미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것은 그냥 3초 뒤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 제대로 된 해결책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카카오나 텔레그램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잘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거를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친구하고 1대1로 카카오톡을 가지고 메시지 주고받는다. 그것을 암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보통 카카오에서는 그룹 채팅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자간에 비밀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가 있을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좀 설명드리고요. 제가 많이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제안해 보려고 했는데, 저 스스로는 솔루션을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자간의 비밀 통신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키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그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는 거거든요. 암호화하면 키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자, 문제는 각 사용자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사람이 10명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전송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한 명이 여러 사용자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각 사용자마다 우리가 무식한 방법을 생각하면 각 사용자마다 만약에 우리가 키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면 나랑 어떤 애랑 이렇게 다 10명 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0개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10명한테 따로따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요 개념 이해하시고 있나요? 유니캐스트는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멀티캐스트는
전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어떤 일부, 그러니까 다수인데 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라디오처럼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아예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지, 브로드캐스트는. 그래서 이거는 매체의 특성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더넷은 브로드캐스트 매체일까 아닐까? 브로드캐스트 매체예요. 이더넷은. 그냥 우리가 메시지 전송하면 필요하면 모든 사용자가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받아가지고 주소가 내게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 메시지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패킷들을 도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프로미스큐 모드로 전환시키면 나한테 오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내 통신상에 지나가는 모든 메시지는 내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패킷들을 도청하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니캐스트로 어떤 똑같은 이제 비밀통신을 떠나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사용자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유니캐스트로 각각 하나씩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멀티캐스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니캐스트하고 멀티캐스트 하는 거의 차이는 뭐예요? 통신 대역폭을 가장 적게 쓰는 거죠. 효과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보면 유니캐스트는 여기가 송신자고 얘가 수신자, 두 명이 수신자면 유니캐스트는 이렇게 두 번 메시지 보내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 그럼 요 통신상에는 똑같은 메시지가 두 번 가는 거죠. 그런데 멀티캐스트는 그렇게 보내지 않고 그냥 한 번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게 멀티캐스트예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장 최소화시켜가지고 여러 사용자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IP,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서는 멀티캐스팅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로 보낼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게 아니라 통신 시간에,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시는 거고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멀티캐스트를 비밀 통신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다수한테 보내려면 각각의 사용자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안 되고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멀티캐스트 이용하는 의미가 크겠죠. 그러려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한테 주려고 그러면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은 키를 공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메시지를 그 키로 암호해가지고 멀티캐스트 해가지고 10명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용자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비밀 메시지 보내려면 여기 있는 60명과 저와 똑같은 키를 공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멀티캐스트로 메시지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60명하고 나하고 어떻게 키 공유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이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멀티캐스팅 기술을 쓰고 싶다. 다자간에 할 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각 사용자하고 다른 사용자 간의 키들, 개별적인 키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룹키라고 하는 것을 확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여러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확립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응용이 뭐냐? 이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냐? 아니면 VOD냐? 스카이냐? 뭐 이런 방송이냐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룹 크기. 그룹 크기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뭐 끼케야 한 100명 된다든지 아니면 방송 같은 스카이나 이런 IPTV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동적성. 동적성이라는 것은 그룹이 잘 변하냐 안 변하냐. 그룹이 변한다는 것은 다자 간에서 그룹이 변한다는 것은 키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이 탈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탈퇴하는 게 아니라 쫓겨났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그 사용자는 메시지를 못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TV를 하는데 내가 가입을 끊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TV 방송을 볼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적성, 즉 사용자의 수가, 사용자가 그 그룹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빈번한 그런 환경에서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에 따라서는 이제 확장성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죠. 1000명이 활동하는데 비용이 그 1000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아주 그룹이 작으면 쓸 수 있어도 그룹이 조금만 커지면 쓰기는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가 쓰는 응용들이 그룹이 대단히 크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신뢰 모델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자간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5가지 요구사항들이 뭐 있었어요. 키의 비밀성, 키의 확인, 키의 최근성, 인증, 뭐 어쩌고저쩌고 용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자간의 키 확립을 할 때는 그것들이 원래는 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의 확인. 원래 키의 확인은 2명이서 있으면 교환한 다음에 너도 갖고 있니? 나랑 똑같은 갖고 있는지를 서로 메시지 주고받아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하죠. 그런데 100명이서 키를 확립한 다음에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서로 메시지 막 주고받아. 그거는 번거롭겠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성이 없다. 최근성을 확인하는 기술도 난스를 쓰겠다. 100명이서. 그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타임 샘플 쓰면 모르겠지만 난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거죠. 100명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다자간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필요하지만 안 한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다자간 프로토콜에서 가장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충족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은 이 아까 얘기한 이 동적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동적성. 즉 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빈번하게 변한다. 그 빈번하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보안 요구사항들이 계속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걸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방향, 후방향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한번 봤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텐데 보통 우리가 장기간 키 노출과 관련해서 전방향 안전성이라는 것은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를 계산 못하는 것을 전방향 안전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룹 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탈퇴와
그 가입과 탈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탈퇴한 멤버, 탈퇴를 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탈퇴했을 때 그 사용자는 더 이상 미래에 우리가 확립하게 되는 그룹키를 못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방의 안전성. 이 전방의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람은 못 봐야 된다. TV 같은데, 또 카카오톡 뭐 이런 데서도 내가 멤버에서 쫓아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후방의 안전성은 있으면 좋은데 뭐 힘들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은 새로 멤버가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 멤버가 들어오면 얘는 앞으로 확립된 키들은 다 가지겠죠. 근데 후방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얘는 과거 거는 못 얻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들어온 시점부터만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방송 같은 데서는 굳이 후방의 안전성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죠. 뭐 실시간 방송이니까 과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과거 키를 얘가 안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이득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응용에 따라 다른데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전방향, 후방향. 그리고 얘를 그냥 묶어가지고 키 독립성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키 독립성은 어떤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키를 확보했는데 그런 자기가 우연히 얻은 그런 키 외에는 다른 키들은 못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들이 그룹 키가 계속 변할 텐데 멤버들이 가입하고 탈퇴하면서 계속 변할 텐데 어떤 사용자가 어떤 키들을 만약 갖게 되면 그 키 외에는 못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다 아우르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방의 안전성과 후방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탈퇴하거나 누가 새롭게 가입을 하면 그룹키를 바꿔줘야 돼요. 그룹키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조인 리브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가 새로 들어온다. 그럼 조인 프로토콜을 실행하게 되겠고 누가 탈퇴한다. 누가 쫓겨난다. 그럼 리브 프로토콜을 실행하게 되겠고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은 통해서 뭘 해요? 그룹키를 새롭게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어떻게 분류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중앙 집중형, 서버가 하나 딱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분산형은 서버가 없는 모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서버가 없다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런 거 어디다 쓰냐?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도 많이 연구하지만 실제 필드에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산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비중앙 집중형은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크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건 아니고요. 서버를 두는 거, 서버 없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다자간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멀티캐스트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하고 시작을 해보자, 그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할 때 이 비용을 논할 때 이 프로토콜은 N개의 유니캐스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한 번에 멀티캐스트로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유니캐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멀티캐스트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통신 기술을 잘 모르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가정해 봅시다. 이런 조그만 메시지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있어요. 10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은 1번 사용자, 2번은 2번 사용자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다 다른 메시지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메시지들을 개별적으로 유니캐스트에서 줄 거예요. 1번 메시지는 1번 사용자한테, 2번 메시지는 2번 사용자한테, 3번 메시지는 3번 사용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티캐스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큰 메시지로 묶어버려요. 그럼 하나의 메시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10명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줄 수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N개의 유니캐스트는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N개인데 이 N개의 메시지를 그냥 다 합쳐가지고 큰 메시지를 만들어서 멀티캐스트로 보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기 읽지 말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멀티캐스트가 더 좋을 겁니다. 메시지 크기는 커지는데 통신 대역폭 측면에서 보면은 멀티캐스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대역폭. 유니캐스트는 얘 하나가 한 패킷이 다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유니캐스트는 되게 효과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유니캐스트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얘 입장, 보내는 사람 입장 말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멀티캐스트 오면 짜증나죠. 나는 요만큼만 필요한데 나한테 이만큼은 준 거 아니야. 내 배터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페이로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신 메시지에서. 그럼 한 번에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크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니캐스트는 이게 작은 메시지면 하나의 패킷이 하나의 페이로드에 얘를 다 담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째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페이로드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멀티캐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저처럼 호기심이 많거나 지적 호기심이 많거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중 유니캐스트라는 개념하고 다중 유니캐스트하고 우리가 멀티캐스트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룹키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다중 유니캐스트를 그냥 뭉쳐서 한 번에 멀티캐스트 보내면 되잖아. 뭐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 짜증나는 거고 또 이렇게 합쳤을 때 얘가 하나의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이 크기에 따라서는 페이로드가 많아지면 그건 하나의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캐스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한이 되는 프로토콜을 보기 전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접근 방법은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보는 거예요.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무식한 방법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어디 상태까지 와 있나를 보면 이제 좋은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법,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했나를 살펴보면 꼭 이런 응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응용에 여러분들이 또 보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가정은 서버가 있는 상태예요. 중앙 서버가 있어서 중앙 서버랑 각 사용자 간에는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룹 키를 확립하고 싶다. 이 6명이서 그룹 키를 확립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서버가 그룹 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용자한테 주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 N이 들어가는 거죠. N개의 유니캐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N개의 유니캐스트.
한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키를 바꿔서 다시 5명한테 주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온다. 그럼 키를 바꿔서 다 다시 줘요. 그러면 초기나 가입이나 탈퇴가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 동일하게 뭐에 비례해요? n에 비례하죠. n에 비례하면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로그 n이 돼야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그 n. n은 비례하는 거죠. 그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문제 크기에 비례하면 그거는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무식한 방법이죠.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뒤에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입과 탈퇴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가입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멤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뭐가 갖고 있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죠. 요 기존 멤버들은 그 전에 그룹 키를 확립했기 때문에 요 5명, 뭐 6명은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키를 무조건 바꾸는 개념이에요. 키를 왜 바꿔요? 전방향, 후방향 안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거나 누가 탈퇴하거나 하면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멤버가 들어왔을 때에는 얘가 5이고 얘가 새로운 멤버면은 이 모든 사용자한테 똑같은 키를 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키를 줘야 되면 얘는 얘 걸로만 줄 수밖에 없는데 기존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옛날 키로 새 키를 주면 돼요. 옛날 키로 새 키를 암호해서 주면 얘만 볼 수 있죠. 얘네들만. 다른 애들은 못 보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유니캐스트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멀티캐스트 할 수 있죠. 작은 메시지죠. 하나의 메시지죠. 똑같은 메시지를 이 사용자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입 프로토콜의 비용은 어떻게 돼요? 상수 비용이에요. 사용자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한 명이 가입하면 하나의 멀티캐스트, 하나의 유니캐스트면 끝나. 상수야. 그러면 상수 비용이 드는 해결책을 찾았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그 이상 더 좋게는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5.1. 뭐 지금 실제 얘기하면 5.2인데 뭐 그 상수로만 간다 그러면 거기서 게임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봤자 별 의미도 없고. 그런데 얘는 가입은 그렇게 되지만 사용자가 탈퇴할 때는 이거 갖고 못하죠. 탈퇴하면 그 탈퇴한 사용자도 K-올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 방식을 못 써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데 전방향, 후방향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방향. 그럼 전방향은 가입과 관련된 거예요? 탈퇴와 관련된 거예요? 탈퇴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법은 그 가입은 뭔가 슬기롭게 해결되는데 더 중요한 탈퇴는 여전히 ON, 확장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 선형이에요, 문제가. 선형. n에 비례해. n에 비례한 거를 로그 n으로 바꾸려면 뭘 활용하면 돼요? 어떤 구조를 생각하면 로그 n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많이 했어요. n에 비례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솔루션이 n에 비례해. 그러면 얘를
로그 n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어떤 구조? 순차 검색을 있죠. 순차 검색. 근데 순차 검색을 제일 빨리 하려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 그럼 이진 검색이라는 애는 어떤 형태의 구조예요? 이 형태가 이진 트리예요. 바이너리 트리. 그러면 선형 문제가 있으면 그 선형 문제를 바이너리 트리, 논리적으로 바이너리 트리 갖고 또는 트리 갖고 해결을 하면 그 문제는 뭘로 다운돼요? 로그 n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선형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트리로 이 문제를 모델링 할 수 없을까? 트리로 모델링 한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트리에 있는 노드 수에 비례하면 안 되고 뭐에 비례해야 돼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돼요. 이진 트리의 높이. 이진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되는 거고, 이때도 중요한 거는 이진 트리가 균형적이어야 돼요. 이진 트리인데 이렇게 쫙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 그거는 이진 트리라 하기가 힘들죠. 걔는 그냥 순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모델링 했을 때 트리로 모델링하면 이진 트리나 뭐 이게 트리가 뭐 더 가지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쳤을 때 여기 있는 노드의 수로 비례하면 안 되고 노드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n보다 더 커요. 그래서 노드 수에 비례하면 안 되고 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되겠고 그때 그 높이가 늘 어떻게 돼? 거의 균형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거지, 이진 트리가. 그렇게 모델링 되면 그거의 답은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기법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